강유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대들이라는 영화 개봉했죠. 네,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한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맘때쯤이 이제 사실 대학은 이제 개강 시즌,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네. 개학해서 여름 성수기가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 특성상 그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 바로 이어오다 보니 예. 영화계에서는 아마 그 정관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설이나 추석은 약간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좀 마련이 돼요. 네, 이제 네. 마련이 되는데 이번에도 좀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왠지 이런 거 있죠. 그 명절에는 한복 입고 나오는 드라마나 한복 입고 나오는 영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관습적 생각 때문에 언제나 좀 역사 영화들이 좀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 이 근데 올해도 광대들도 조선시대, 세조시대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전에도 이제 얼음에 관한 얘기로 이제 조금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얼음? 네, 조선시대 이제 동빙고, 서빙고 있고 해서 이제 얼음을 갖고 이제 권력의 문제로 녹여내서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게 워낙 좀 강점인 감독인데 예. 이번에도 저는 일단 소재만 봐선 흥미로웠어요. 이제 아마 정 교수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조 관련된 이상한 기이한 설화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가령 정의품송 같은 거. 나무가 이제 정의품을 받았다라거나 내지는 원각사에 부처가 나타났고 뭐 향기로운 뭐 꽃이 풀렸다. 금강산을 지금 원행을 갔는데 가는 길에 마찬가지로 부처의 빛이 나와서 이런 게 세조실록에 6건 이상의 아주 기이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기록들을 보아하면 뭐 과장이든 혹은 뭐 누군가 지어냈든 간에 뭐 그 당시에 돌았던 소문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게 왜 돌았을까 이제 하다 보니 세조가 말하자면 약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됐다라기보다는 뭐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적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민심에 의해서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사육신들의 수양대군이 왕이 된 맞습니다. 거니까. 네, 믿음을 예. 배신해서 아마 관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테지만 한국 영화사, 한국 드라마, 한국 그리고 그 소설이나 이런 데서 수양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뭐 성군의 이미지 좋은 인물로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죠. 예.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압구정이라는 지명으로 더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명회 당연히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다루다 보니 이제 이 영화 사실 줄거리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얻고 싶으니까 좀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광대들을 풀어서 세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식의 간증 효과를 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세조실록에 나오는 여러 기이한 이야기들을 네. 세조가 일부러 광대를 풀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나는 정치 드라마로 만든 영화. 그걸 너무 정치 드라마로 만드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많이 보셔서 처음에 저도 이제 광해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왕이 된 남자를 볼 때만 하더라도 일개 광대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공석을 잠깐 차지할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좀 결여되어 있던 인간적인 품격을 가지고 좀 왕가 혹은 궁에 훈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라서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 좀 작품도. 심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심한 거짓말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역사 왜곡 문제도 늘 사실 좀 있어 오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역사 왜곡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세조는 늘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다뤄져야 하는가라는 좀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네. 그 추석을 앞둔 시기에는 가족 영화가 나온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하나씩 끼고 그러다 보면 사극도 꼭 하나씩 나오더라.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광대들 얘기를 꺼냈는데 네. 그 전에 얼마 전까지 그 상영했던 나란 말싸미 훈민정음을 만들던 세종 당시의 이야기를 그렸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잖아요. 역사 왜곡 논란. 국민청원에 뭐 여러 건이 올라갈 정도였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관객 수로 좀 증명이 됐는데요.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을 못 채웠어요. 96만 명 관객을 채웠는데 멈췄고요. 그러니까 주요 영화관 개봉관에서는 2주 만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란에 결국은 예. 좀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좀 이렇게 스며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논란의 핵심이 뭐였죠? 그러니까 스님인 신미가 그러니까 한글 창제론이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친제론, 그러니까 세종이 직접 지었다. 그리고 지편전, 그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일종의 아주 작은 가설 중 하나가 스님들의 도움도 받았다라는 이제 세 가지 설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설을 좀 전폭적으로 끌고 와서 맞아요. 오히려 세종이 좀 조연이 되고 스님이 좀 주연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거는 한국인의 자존심인 영린인 한글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국민 정서까지 건드려서 말이 많았던 작품이고, 그래서인지 이렇게 일찍 시들었는데, 이렇게 역사 소재인 영화들은 등장할 때마다 근대사이건 현대사이건 간에 조금씩 이렇게 왜곡이냐 혹은 창작이냐 문제는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했던 인물을 소재로 하되 허구를 결합한 역사극을 우리는 팩션 사극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팩션 사극이면 사실 역사 왜곡 논란이 의미 하면 안 없는 되는 거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좀 재밌는 게요. 이렇게 팩션 사극이라는 게 되게 활성화된 게 언제냐면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지난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상당히 많이 이런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정조 영화가 많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정조가 주인공이라기보다 정조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이제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던 어떤 실학파 사람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정조가 조선시대 개혁군주의 상징처럼 맞아요. 불리워지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개혁 이미지하고 오버랩되면서 맞습니다. 네. 그런 소재를 많이 취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팩션 사극이라는 게 상당히 좀 사회적 의미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던가 뭐 내지는 그때 그 일종의 정조가 실학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모든 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 되다 보면은 이제 컨벤션이라고 영화에선 부르는데 관습만 남고 좀 새로움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좀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란 말씀이도 그렇죠. 가령 우리 왕의 남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기발하다. 기발하죠. 왜냐하면 역사에 남을 수 없는 남사당패를 군까지 끌어들여서 연산군이 패주가 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니 너무 재밌는 상상력이다. 근데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받는 작품들은 역사를 활용하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갈등 상태를 강조하다 보면 이게 정확한 정말 우리가 그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캐릭터 영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 명에는 악당, 빌런, 그리고 세조도 그와 다르지 않은 악당, 그러니까 더 나쁜 악당과 덜 나쁜 악당의 싸움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재미를 본 작품이 사실은 관상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너무 유명한 대사까지 남겼는데, 이 이후로 영화에도 일종의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러니까 역사를 소재로 하지만 새롭게 역사를 발견하는 패러다임은 아직은 좀 발견되지 않은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거론한 영화들이 대부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일 많죠. 조선시대를 다룬 영화가 우리 사극 중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 근대문학기에 뭐 이광수 선생이나 김동인 선생도 뭐 대수양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쓰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 봤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 500년 뭐 이런 드라마 보면은 대부분 왕조 중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라는 게 거의 들어갈 게 없고, 그리고 가장 억울한 왕 중 한 명이 숙종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왕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희미하고 인연하고 얘기만 기억에 장희빈 남는. 얘기만 나오죠. 숙종 맞습니다. 때는. 네. 그러니까 역사를 좀 스캔들로 다루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도 가는 게 좀 재밌잖아요. 스캔들이라는 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이제 역사 이야기가 전부 왕조 스캔들의 할당이 되다 보면은 이게 과연 역사 이야기인지 스캔들을 만들고 영화하고 싶어서 끌어온 것인지 관객들이 생각보다 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죠. 정치 드라마이면서 스캔들도 겹치고 이래야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결합시키는 거죠. 네.
그 스캔들도 사실 인간이 사는 요소 중 하나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선정적인 소재로 다루게 되면은 이제 관객들이 떠나게 되는데 가령 올해 초에 더 페이보릿이라고 영국의 여왕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완전 스캔들이지만 거기에 그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 있는 왕이지만 너무나 고독하고 그리고 너무 수많은 자녀들을 일찍 잃어버린 한 여왕의 내면을 복잡다단하게 그려내서 역사를 전혀 저도 영국 역사를 모릅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객들이 원하는 건 역사를 소재로 삼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좀 이제는 좀 수준 높게 다른 예. 차원에서 뭐 인간학적 차원이든 아니면은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보든 네. 좀 새로운 시선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사 소재, 왕조, 정치 드라마, 권력 암투, 여자가 끼고 스캔들이 나오고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판에 박힌 도식이다. 네, 네. 이젠 거기다 뭔가 플러스 알파라이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그런 거고 또 이제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독립운동 당시, 일제시대 당시, 근대 이후 최근에도 봉오동 전투 맞아요. 또 최근에 이게 3.1운동 뭐 100주년 뭐 이런 등등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영화들이지만 다시 좀 뭐 그 암살이라든지 네. 뭐 밀정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영화들 등등도 재조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게다가 한일 관계가 좀 극한으로 치닫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더더욱 새롭게 좀 발견되는 부분이 봉오동 있고. 전투는 좀 성적이 괜찮았나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 작품이 좀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언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선악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 영화의 의미는 동의합니다만 또 영화가 너무 또 이렇게 그 아동용 계몽용 영화처럼 선악을 너무 구분을 너무 선명하게 교훈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중간지대가 없다 보니 아주 많은 관객은 끌어들이지 못했고요. 예. 그러나 올해 초에 개봉했던 3.1 운전 100주년을 거의 기념해서 만들었던 한거 같은 작품의 유관순의 네,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유관순이라는 캐릭터를 매력적이고 그리고 한 소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대를 잘 비춰준 작품이었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동주도 기억하실 텐데 이런 작품들은 결국은 역사라는 사건이 아니라 인물, 그런 인물이죠, 시대를 살았던 인물. 인물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집중했을 때 좀 의미가 있었던 듯 싶고요. 아마도 이렇게 좀 한국 근대사, 특히 식민지 시야의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을 그린 영화는 좀 앞으로 계속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그렇겠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가까운 우리 역사예요. 일제시대 근대 이후. 하지만 잘 몰라요.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 네.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구 선생, 또 뭐 여운형, 뭐 다 이름은 김원봉. 알지만 네네. 그분들의 일생 일대기 맞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영화 소재가 충분히 될 만한 분들인데 너무 안 다뤄진 그러니까요. 게 의아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은 시나리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뭐 가령 최근의 영화들에서는 총이 등장해서 처음엔 되게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과격한 또 의열단 같은 독립운동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다 사람들은 처음엔 허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주 평화적인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그렇게 조금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을 그렇죠. 선택했는데 이게 또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액션 영화의 소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엄밀하게 이 국제 비교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달리 사극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전 세계 보편입니까? 좀 유달리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령 그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헐리우드 그 미국의 100년 전, 200년 전 영화가 그 노미네이트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건 강 교수께서 우선 네. 비유를 잘못 든 게 네네네. 미국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비교하려면 영국이나 뭐 네. 프랑스나 이런 데는 비교해야지. 네. 그러니까 미국인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금은 뻔하게 다뤄져요. 가령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영화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뭐 여성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팩션의 주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영국도 아마 천일의 앤처럼 네. 좀 스캔들이 많은 분들이 다뤄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한때의 흐름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매년 사극 영화가 주요한 영화 흐름에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국 특히 그리고 또 중국이 역사 중국.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죠. 중국 이를테면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대규모 중국은 제작 근데 영화들은 역사 영화인지 네. 무협 영화인지 이게 막
겹치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또. 제가 우려하는 게 저희도 조금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우리가 지금 중국 영화가 너무 과한 상상력 때문에 그리고 예. 너무 과도한 자기 역사 옹호주의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좀 만화 같다. 그리고 너무 계몽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너무 관습적인 이야기 구조들을 활용하다 보니 좀 뻔해지다 못해서 약간 제가 이번에 광대들을 보고 느낀 것도 좀 과하다. 상상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좀 성향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좀 민족주의를 강화하라는 외부적인 압력이 좀 있기도 하니까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역사 영화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좀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이미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대한 또 애정 같은 게 다른 나라보다 좀 많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흥행을 노리고 자꾸 거기다 이제 MSG를 치는 그렇죠. 영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러다 보면 중국처럼 오버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네네. 중국은 여전히 그런 영화들이 근데 흥행 성적도 좋은가 봐요.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워낙에 인구수가 많고요. 예.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 약간 자기 미국 영화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우주인과 싸워서 외계인을 무찌르는 게 미국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야 그런 문법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미국 영화겠거니 하고 보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자국에 대한 굉장히 우월적인 영화가 되죠. 근데 그 중국도 점점 경제 이제 2위 국가로 성장하면서 이런 것을 문화적으로 반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 중국이 아마도 1위 국가인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역사적인 배경과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 시장으로서의 자기 기록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읽었던 뭐 삼국지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끊임없이 재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거의 국책 산업처럼 중국 영화에선 굉장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강유정 교수 마지막으로 역사극이란 뭐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저는 아주 오래된 스캔들. 네. 다 새로운 것 같지만 다 원본이 있는. 거기서 거기에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네. 어느새 좀 그렇게 됐다라고 조금 오늘은 부정적인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금요살롱이었습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